서울 도심 한복판 오래된 은행 건물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8세의 강만복, 그의 손에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낡은 폴더폰이 들려있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은 듯 너덜너덜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상외로 맑고 지혜로웠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복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저 사람 뭐하러 온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사모 창고에 앉아있던 한성미만은 달랐습니다. 33살의 그녀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복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죠. 아, 계좌를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만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점장실에서 나온 조윤석이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45살의 조윤석은 외모는 깔끔하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조윤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면 나가세요.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성미가 당황해서 지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고 말리려 했지만 조윤석은 이미 만복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우리 은행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조윤석이 성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그런 미소 말이죠. 폴더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본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VIP 고객 서비스팀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익명의 고객이 3천억 원 인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날 지점에서 쫓아낸 노숙자 강만복 명의로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점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3천억이라고요? 그것도 노숙자가? 담당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만복이라는 고객의 계좌에 실제로 그 금액이 들어있어요. 해외 주식, 채권, 금 투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순식간에 본점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인 홍대수가 급히 소집되었어요. 38살의 홍대수는 말은 느긋했지만 의심이 많고 추리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네요. 노숙자가 3천억을 가지고 있다니. 홍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 그 지점에서 쫓겨났을까요? 한편 해당 지점에서는 조윤석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조 지점장 강만복이라는 고객 기억나십니까? 강만복이요? 아, 어제 온 그 노숙자 말씀이신가요? 조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VIP 고객입니다. 3천억 원 보유 고객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감사팀이 내려갑니다. 전화를 끊은 조윤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미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오후에 본점에서 홍대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강만복 고객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세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계좌 개설일이 30년 전이었고 꾸준한 투자와 수익으로 재산이 불어났던 거예요. 국내외 주식은 물론 금, 채권까지 완벽하게 분산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홍대수가 감탄했습니다. 홍대수는 강만복의 계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최초 입금 기록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계좌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홍대수가 조윤석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윤석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VIP 고객 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성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어제 그 할아버지를 모셨는데요. 정말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분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성미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계좌 확인만 하고 가시려던 것 같았는데
지점장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표정이 뭔가 실망스러워 보이셨어요. 홍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3천억을 가진 사람이 왜 노숙자 차림으로 다닐까요? 그날 오후 홍대수는 독자적으로 강만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점 근처 공원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만복은 벤치에 앉아 폴더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만복 고객님이시죠? 홍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은행 감사팀 홍대수입니다.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만복의 눈에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네, 어제 일이 있은 후에 말이죠. 만복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때 고아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홍대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내시는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만복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외로웠어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복은 홍대수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란 그는 뛰어난 수학적 재능과 경제 감각으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진짜 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만복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다들 친절하죠. 하지만 진짜 따뜻함은 느낄 수 없었어요. 홍대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차림으로 은행에 가신 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성미라는 직원이 있더군요. 그 사람만은 달랐어요. 그때 성미가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만복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성미 씨. 오히려 고마웠어요.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준 분이니까요. 성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3천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홍대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만복 고객님, 혹시 조윤석 지점장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하면서 봤는데 그 지점에 문제가 좀 있어요. 부당한 대출 승인이나 고객 차별 같은 것들 말이죠. 만복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교육이 목적이어야겠죠. 성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복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계획을 하나 세워볼까요? 다음 날 조윤석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강만복이라는 VIP 고객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만복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낡은 폴더폰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조 지점장님,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재미있을 거예요. 곧 만나죠. 조윤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노숙자가 VIP 고객인 건가? 그는 급히 성미를 불렀어요. 한성미 씨, 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성미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만복과 홍대수와 함께 계획을 짠 상태였거든요. 한편 홍대수는 지점의 다른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조윤석이 그동안 저지른 부당한 업무 처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고객 차별, 부당한 대출 거절, 심지어 일부 고객의 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네요. 홍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과 성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미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3천억이라니. 성미 씨, 제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만복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실래요?
네? 저한테요? 당신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준 거죠. 성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만복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 만복의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홍대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만복님, 조윤석 지점장이 패닉 상태예요. 본점에 연락해서 강만복 고객에 대해 캐묻고 있어요. 만복이 씩 웃었습니다. 그럼 슬슬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며칠 후 은행 지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홍대수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윤석의 각종 비리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본점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지점장,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 본점 상무가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 고객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업무상 횡령까지. 조윤석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수라고요? 고객 예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게 실수라는 말입니까? 한편 만복은 성미와 함께 지점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더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성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때가 된 것 같아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미 씨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복이 성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돈 모두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성미가 깜짝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복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성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홍대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복님 준비됐어요. 조윤석이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만복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 볼까요? 그들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조윤석과의 마지막 대면을 위해서 말이죠. 은행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천억 원을 가진 노숙자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만복이 성미와 함께 은행 앞에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만복 씨, 정말로 3천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왜 노숙자 차림으로 다니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만복은 차분하게 준비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다들 친절하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만복이 성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미라는 분만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본 거죠. 조윤석이 은행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만복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가 가진 3천억 원 전액을 한성미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돈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만복이 성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을 만난 거죠. 그때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윤석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어요. 홍대수의 감사 결과로 그의 각종 비리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조윤석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본 만복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몇 달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금융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금융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성미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만복이 전산 강사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미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예전 은행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복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이 든 분들에게 인터넷 뱅킹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선생님, 이거 정말 안전한 거죠? 70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만복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홍대수도 가끔 들렀습니다. 그는 본점으로 승진해서 고객 서비스 개선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만복 선생님, 요즘 은행업계에서 이곳이 화제예요. 홍대수가 말했습니다. 고객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라고요. 그게 원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만복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민은 상담소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했어요. 만복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상담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가끔 꿈만 같아요. 성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미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복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3천억이나 되는 돈을. 만복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만복의 낡은 폴더폰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전화보다 소중했거든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성미가 말했습니다. 매일이 좋은 하루예요.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렇게 3천억의 남자 강만복은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말이죠.